지금부터는 1강에서 설명드렸던 이 6가지 권리 있죠. 자, 이거를 두 그룹으로 나눌 거예요.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을 자 A 그룹, 그리고 가처분, 가등기, 이 전세권을 B 그룹. 자, 이렇게 나눴어요. 부동산 경매에서는 이 낙찰이 되면 이 소멸하는 권리가 있고, 자, 인수하는 권리가 있어요. 바로 이 돈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인수하는 게 기본 프로세스예요. 그럼 이 두 그룹 중에 어떤 게 돈에 대한 권리고 또 소멸하는 권리들일까요? 지금부터 그걸 프렌즈 경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강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가압류, 압류, 자, 근저당권 요거 어떻죠? 맞아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단순히 이 돈을 받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죠. 그에 비해 이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고 했어요. 가처분하고 가등기는 그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권리라고 해서 알겠는데 이 전세권은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함이니까 이거 돈 받으려고 하는 권리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 전세권은 물권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주택임차권. 이 임차권처럼 그 부동산에 직접 들어가 살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을 설정한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자, 요즘 유행하는 에어비앤비 그리고 단기 임대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전세권 그 자체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 존속기간까지 기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상가를 임차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임대한 이 상가에 들어가서 살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잖아요. 맞죠? 자, 이 전세권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제 차이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소멸하는 권리는 돈에 대한 권리인 가압류, 압류, 근저당. 자, 이거고요. 자, 인수되는 권리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인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이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원래는 요 인수해야 되는 권리인데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되면 갑자기 소멸로 바뀌는 돌연변이 같은 권리가 있어요. 자, 그 돌연변이 첫 번째는 담보가등기예요. 1강에서 이 담보가등기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 가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 가등기를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기 위한 담보 형식으로 썼다면 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매에서는 이 담보 가등기를 근저당권처럼 배당에 참여시켜 줍니다. 다른 권리들처럼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그냥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이거 어떻게 알죠? 맞아요. 등기부 등본만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그리고 오른쪽에 매매 예약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등기부 등본만 보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법원은 경매 개시가 되면 이 가등기권자한테 우편을 보냅니다. 당신이 가등기를 설정해 놓은 이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할 건데 이 가등기의 취지가 담보 가등기라면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이 배당 요구를 하세요. 그럼 당신도 배당에 참여시켜 줄게요 라는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직도 입찰자들은 이 가등기권자가 뭐 배당 요구를 했는지 뭐 어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한 가지를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건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문건 송달 내역에 보면 위에 문건 처리 내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서
요구서를 제출함 또는 채권 계산서 제출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가등기권자가 이렇게 배당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건 뭐죠? 나 이 부동산 소유권은 관심 없고 내가 빌려준 돈, 내 돈 받는 게 우선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 소유권이 등기 원인이 되는 이 가등기가 단순히 이 담보를 잡고 있는 권리로 바뀐 거면 이거는 근저당권, 이 근저당권하고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배당에서 돈을 받은 이 가등기권자, 이 가등기의 권리도 당연히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돌연변이는 이 전세권인데요. 이 전세권도 똑같이 법원에서 우편을 보내요. 당신도 배당 맞고 나가려면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이 배당 요구를 하세요 라고 똑같이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걸 받아본 이 전세권자가 여기 보시면 배당 요구했죠. 배당 요구를 했다면 나 이 집에서 더 안 살아도 돼. 그냥 내 보증금 받고 이 돈 받고 나갈래.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죠? 이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계약기간까지 이 사용 수익할 권리보다 내가 준 보증금을 받는 게 우선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세권도 원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였으나 돈을 받기 위한 권리로 바뀐 거죠. 따라서 당연히 소멸이 돼야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부동산 경매에서 이 소멸하는 권리는 이 돈에 대한 권리인 가압류, 압류, 근저당, 그리고 돌연변이 두 가지 있었죠. 돈으로 바뀌는 돌연변이요. 이 담보가등기, 배당 요구한 전세권까지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 권리는 소멸된다. 이거예요. 자, 이 소멸되는 이 다섯 가지의 권리가 그 유명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권리 분석에 대해 시작을 해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권리 분석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왜 할까요? 우리가 권리 분석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경매 절차에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나 예상치 못한 이 비용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차리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런 위험한 물건들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쵸? 그럼 권리 분석도 딱 이 정도만 스터디하면 되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게요. 먼저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 중에 말소기준 권리, 이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야 돼요. 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건 자, 6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요 5가지는 여러분이 이미 배웠습니다. 조금 전에 경매에서 소멸되는 권리라고 5가지 기억나시나요? 자, 이건 기억나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배당 요구한 전세권, 그리고 담보, 가등기. 여기에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그 한 가지는 이 경매 기입 등기예요. 이 경매 기입 등기가 뭐냐면 경매가 개시가 되면 경매 이 시작을 알리기 위해 이것을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합니다. 이걸 경매 기입 등기라고 하는데, 자, 등기부등본 이 갑구에 보면 여기 보시면 임의경매 또는 강제 경매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쉽죠? 이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를 이거 어떻게 찾냐? 먼저 등기부등본에 현재 살아있는 권리들을 접수일 기준으로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야 됩니다. 자, 등기부 마지막 장에 보면 현재 갑구와 을구에 살아있는 권리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자, 이걸로 보시면 편한데요. 근데 이걸 물건마다 내가 다 직접 해야 된다면 이것도 일이죠. 자, 이 단순 작업을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이렇게 대신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유료 경매지를 보지 않고도 권리 분석을 할 수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게 되면 뭐가 좋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공매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간순, 이 접수일 순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방금 얘기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있었죠.
이 6가지 권리 중에 이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처음 하는 분들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경매물건 아무거나 딱 3개 정도만 연습 삼아서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어서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법원은 경매 절차에서 이 말소 기준 권리, 요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을 깨끗하게 말소를 시켜줍니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하게 지워서 새 출발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의 접수일자보다 빠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매에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인 이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이 계속 나오죠. 전세권이 있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무조건 인수되느냐? 이거 아니에요. 자, 인수되는 이 권리들의 접수일자, 이 접수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다면 그때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경매지에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선순위 전세권, 요 밑에 선순위 가등기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왜 써놨을까요? 맞아요.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바꿔 말하면 인수되는 권리라고 해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 접수 일자가 늦으면 그 권리는 그냥 소멸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권리분석 포인트 넘버 1입니다. 자, 경매 절차에서 이 인수되는 권리 중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 접수일이 빠른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고 늦으면 소멸한다. 자, 끝입니다. 이 한마디를 여러분한테 이해시켜 드리려고 1강부터 여기까지 이야기를 끌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권리 분석의 한 50%는 완성이 된 거예요. 만약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될 때까지 보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올 내용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다 같이 마침표 하나 딱 찍어 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다뤄볼 건데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